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여러 가지 가족사 논란들로 있었던 김병만 씨의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을묘년 갑신월 개축일간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어, 이 대운의 순서가 보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임계 이렇게 가겠죠. 개임으로.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잘려 있습니다만 이제 개의 임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딱 보실 때 개수일간이 월에 신금에 인성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 개수의 힘이 되어주는 글자들이 없는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개수 자체가 약한데 신약한데 월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기 자신이 강력해지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른의 도움, 모친의 도움, 인성이기 때문에 뭐 모친의 도움 또는 어른의 도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강하게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주변에 비견을 도와주는 글자들이 또 있었다면 이 뭐 뭐 자수라든지 또는 뭐 해수라든지 이쪽에 뭐 임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데 좀 있었다면 이 도움이 월지의 도움이 조금 불필요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뭐 도와주는 글자가 없는 상태고 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월지가 구명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주를 보게 되면 1대운, 2대운 때는 임계, 이렇게 천간으로 개임으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비견겁제가 들어와 줬죠. 첫 번째 대운에서 들어온 아무래도 개수 같은 경우는 비견이 들어왔지만, 어릴 때 자신이 이제 형편이 그다지, 이 집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노동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글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달인이라는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 거겠죠. 일단 96년도 이모대운 병자년, 네, 겁재대운 연도에 자기가 이제 방송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간의 힘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힘이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견이나 겁재든 둘 다 힘이 되어줄 수 있는데 어, 이 비견 겁재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조금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꽤나 많냐 하면 내가 강한데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강할 때 비겁 자체가 강할 때 들어오게 되면 불필요한 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변에 이제 공격할 것들이나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없으면은 그 내부에서 골마 터집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 이 사주는 비견에서도 좋았어야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비견이 그냥 오게 되면 어린 시절에 온 거지 않습니까? 첫 대운에 9대운 때 온 거기 때문에 9살부터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집이 못 사니까 뭐 조금 핍박도 받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키도 작고 신체적 조건들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견과 비교당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자기를 괴롭히는 무리는 뭐 있었을 수 있지만 이 비견겁제가 반드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저 신약할 때 비견겁제가 오게 되면 저렇게 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얻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비견겁제가 오게 되면 누군가 사람이 접근해서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비견겁제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그 콘서트 달인, 뭐 방송 정글의 법칙 2010몇 년부터 네, 신사대운 10몇 년, 경신대운 경자년까지 이제 경신대운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한대, 그러니까 가을 사주인데 여름으로 봄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더워지고 건조해지겠죠? 그럼 이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금이라는 차가움이 있더라도 이 계절이 그러니까 여름, 봄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신에서 구명주를 찾게 되는데 또 다른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이제 평생의 어머니 교육을 받아 강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성의 역할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도움이 됐는데도 힘을 쓸 곳이 없으면 딱히 배울 곳이 없어요. 힘을 쓸 곳이 없으면, 배워서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곳이 없으면, 이 신약하고 인성의 도움을 받더라도 얘가 이제 그 별 다른 영향력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신약하다고 도움받아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쓸 곳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힘이 생기면 쓸 곳이 필요해요. 음. 그게 없으면 그냥 그 사주는 힘을 받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무능력자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법제가 왔을 때 친구가 개그맨이 되겠다면 서울로 상경을 해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 어, 또 이수근과의 인연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공채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민정 씨와 무림남녀 코너를 짜서 공채에 합격을 했죠. 그럼 사람의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음. 자기 혼자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들었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걸 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 줬기 때문에 저 대원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지나가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 네, 그것도 이제 같은 사주나 비슷한 사주 형태지만 무조건 비겁이었다고 다 도움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협조성이 없거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런다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전처와 이혼 소송, 이혼과 소송들. 이제 결혼 기간은 법원 판단으로는 2012년에 결혼을 하셔서 2019년까지 부부 생활을 영위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논란이 많았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행했다 이런 이미지들이 당연히 안 좋으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되었어요. 전처 측에서 이제 보면은 자기도 뭔가 열받고 그런 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김병만 씨가 나를 폭행했다. 가정 내 폭행이 있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나는 언제 이렇게 맞았고 이런 것들에 말을 했지만 진술을 했지만 그날 그 시점에는 이제 김병만 씨가 해외로 나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증거 부유 충분으로 소송이 이제 끝났고 이게 전부 24년도에 있었던 소송 일이거든요. 24년도는 갑진년도입니다. 갑진년도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서 사실 이 부부 관계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부 관계에 집착을 하고 그다음 내가 이제 부부 관계를 깨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처 사이와의 갈등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처에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물질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압박을 줬다든지 스트레스를 줬다든지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처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김병만 씨가 나를 폭행했다 이런 채 무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뭐 판결상으로는 무고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상으로는. 결국에는 김병만 씨가 먼저 내 배우자 자리를 괴롭히는 연도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뭐 물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고 형태가 날 만한 일들은 안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김병만 씨 자체도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이제 좀 더티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대방 이제 전처 같은 경우에 뭐 어, 횡령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사망보험금을 들었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진실로 보니까 이미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갚아야 될 돈이 약 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전처가 이미 뭐 16억, 17억 정도의 금액을 다 이미 돌려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김병만 씨 측에서 보험을 넣어줄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사망보험 회사에 있는 보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줬는데 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개 정도 가입을 했고 또 월 한 200 정도의 이제 그 보험료가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처가 뭐 세 번째 결혼이니 뭐 전 남편이 또 죽었니 많이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 플레이도 하셔가지고 사실 전처 같은 경우에 밝혔죠.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도 살아있고 전 남편도 살아있고 그런 일도 없다고. 조금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복이라고 해도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25년 들어와서 또 하나의 소송이 생깁니다. 친양자의 혼외자 주장 및 파양. 2025년에 입양딸이 김병만이 혼인 중 다른 여성과 2명의 자녀를 낳았다며 친생자 관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이 제기한 아이들에 대해서 김병만 씨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양심에 찔리고 보기에 찔리고 그 다음에 미안했는지 자기 직접 낳은 애들한테 미안했는지 아니다 내 자식이 맞다 대신 이제 전초와 혼인 중에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어, 파탄 혼인 관계가 끝 이혼 관계가 되고 애들을 낳았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에 25년 8월 8일 세 차례 소송 끝에 입양딸과 파양 결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김병만 씨 측에서 좀 더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만 측은 입양딸이 양부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이게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알아보니 법원 판결문을 보면 친양자의 복리를 해야 하는 사유로 파양 판결을 하였으며 두 번째 그 소송 제기했던 내용이었던 폐륜에 해당 여부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한 폐륜으로 인한 파양이 아니라 오히려 김병만 씨와 전처의 문제를 삼았거든요.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이 친양자가 다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까지 이 어른들의 문제에 껴가지고 고통받아서 되겠느냐. 그러니 어른들이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친양자, 어, 이거 이제 그 파양을 하겠다. 너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파양을 하겠다. 그러니 네가 파양되는 이유는 부모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김병만 씨가 이제 와가지고 다음 기사에 나와가지고 더 이상 뭐 양딸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아무 그런 이야기라든지 의향이라든지 이게 없이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뭐 전처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한때는 한 초반 2년까지는 잘 살았다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자기가 낳은 친생자 두 명과 또 그 여자분과 결혼을 하신다고 방송에 나온다는데 그거 어차피 시점 보면 애들 나이 보면 뻔하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 보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뭐 부부 관계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성격 차라든지 이런 걸로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김병만 씨의 이제 전체적인 작년부터 행동하는 걸 보자면 좀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미지 실추를 시키고 자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든 말든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시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49 대원 자체가 기묘 대원 자체가 자기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억까시키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모친 뭐 어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른스럽게 살겠다라고 생각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행동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나. 뭐 인성이라는 게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고 배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긴 합니다만 비겁 자체가 강했으면 대부분 이제 인성이 강해서 신강해진 거나 그것도 신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튼 강해진 척 하는 거랑 강해진 척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인성이 와서 돕는다는 의미는 내가 강해진 척 하는 거고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닌데 강해진 척을 하는 거고 어, 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 여튼간에 끝까지 보면은 김병만 씨의 뭐라고 할까 인간성에 대한 의심을 할 만한 전체적인 소송들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이제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산 건 아니다.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마 이제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뭐 자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없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잡았고 을사년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갑신, 월하고 신월하고 을사년하고 이제 반응을 하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서 연애적인 문제에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듯 하지만 연말로 넘어갈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강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내 사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거기 이제 만나고 계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상대가 고통 받는 점은 어쩔 수 없겠죠. 사실 저지른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다치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근데 또 애까지 둘이나 낳았는데 어, 결혼을 안 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런 선택지도 없을 거고 참 상대 여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만 안타깝게 된 거죠. 여기에 껴가지고 사실 잘못은 김영만 씨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저지르고 다닌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상처를 입어야 하는 쪽은 여자 측이니까 네,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물론 또 한 해 지나가고 나면 25년도 을사년 지나가고 26년 영호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거기서도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부부 살면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음, 어찌됐든 간에 음,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실 여자분이 안 됐다. 김병만 씨의 사주만 본다면 그 여자분이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통받으실 그 여자분을 위해서 김병만 씨가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이어질지 이어지지 못할지 결정이 되겠죠.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여자를 건드린 거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김병만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금 존경받는 리더 역할 이런 걸 하시다가 지금 인간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솔직히 이전에 신뢰 쌓아놨던 것들이 다 없어질 만한 조금 행동 대응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결혼하시게 될 여성분 잘 아껴주시고 다시 또 뭐 이혼이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